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도 상당히 생각할 점이 많은 무거운 논의예요. 오늘 1교시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논의를 했고, 이제 2교시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17조에서 같이 논의되는 기본권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지휘권의 한계예요. 지휘권의 한계이기 때문에 부하의 사생활의 비밀을 먼저 물었다? 부하의 사생활의 자유를 간섭한다? 부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공개하고 유통한다? 모두 직권남용의 문제예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개인정보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뿐만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정보,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요. 그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무에 하자가 생겼고 내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전 부대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전입원 부대, 이전 부대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형성된 징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미 이전 부대에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정보가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개 여부, 유통 여부,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개 여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쭉 퍼져나가는 거, 유통 여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1교시에서 언뜻 제가 우리 군에서 만연돼 있었던 세평 또는 동향,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생활의 정보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하자, 근데 그 직무상의 하자가 보안과 방첩과 관련되지 않는 단순 징계나 형사처벌에 관한 그런 정보를 묻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런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모 부대에서 장교 임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훈련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명찰을 부착하는 그 부대의 특유의 어떤 행사죠. 명찰을 우리 소위 말해서 찍찍이라고 하죠. 이게 장교로서 명찰을 부착하는 그런 의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군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한 5명 정도 있었고, 그 남자 지휘관이 이 찍찍이를 붙이다가 이게 잘못 이 신체 접촉이 되면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군들은 여군들이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대의 위에 있는 상급 지휘관이 나타나서 내가 붙여줄게 하면서 축 붙였어요. 5명한테. 실제 사례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약간 수치심도 느꼈어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디 신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어요.
서면으로 문제 제기했고 그것을 접수를 했고 해당 대대장은 그 바로 상급 지휘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급 지휘관 위에 차상급 지휘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차상급 지휘관이 바로 직속 부하죠. 대대장으로서는 상급 지휘관이고 차상급 지휘관으로서는 바로 부하가 이제 그 가운데 전대장인데 전대장에게 모든 지금 고소당한 내용, 피해자가 누구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고 모두 공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대장이 대대장을 고소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군에서 생산된 개인정보, 자, 이 부분에 대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에요. 군에서 직무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생산이 돼요. 지금 징계에 관한 부분 예를 들었어요. 징계에 관한 부분도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보가 생산이 되죠. 그렇게 군에서 생산된 정보가 어느 때 공개될 수 있느냐, 어느 범위에서 공개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크게 군 내부에서의 공개의 문제와 군 외부에서의 공개의 문제가 기준이 달라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를 든 부분은 군 내부에서의 공개의 문제예요. 지금 차상급 지휘관인 장군에게 대대장이 그 부대 내에 있었던 그 여군이 느꼈던 성희롱에 관한 부분을 신고를 했고 그 부분을 군 내부에서 그 장군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장군이 그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전대장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지금 이 공개가 적법하냐 이 부분.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공개가 적법하진 않겠죠. 지금은 부대관리훈령 250조의 3 1항에 2차 가해 금지라고 해서 못 박아서 지금은 전혀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순간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령이 아직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전대장이 대대장을 무고로 고소를 했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군 법무관의 헌법의 충성의 의미는 뭘까요? 군 법무관의 헌법의 충성의 의미는 군 법무관이 결정을 내리고 군 법무관이 판결을 내리고 헌법의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판결이 헌법과 그리고 예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했을 때, 즉 군 법무관의 주장이나 결정의 근거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했을 때 그때 군 법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의 충성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군 법무관의 주장이 명쾌하다, 너의 주장이 그럴싸하다, 명쾌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주장의 근거가 명쾌해야 되는 거죠. 그 주장의 근거가. 그러한 사안을 접했을 때 군 법무관은 당연히 지금 피해자와 신고자가 노출이 됐고, 자, 그러면 이 노출된 경위를 살펴서 그 경위가 최초 보고받은 장군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경위를 살폈다면 이 고소가 정상적인 고소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에 적합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당시 이 사건은 본 교수가 변호사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해버리고 그저 이 대대장만 소위 말해서 탈탈 털었다. 그 전대장의 그 사건을 아예 덮어버리고 이 대대장의 사건만 탈탈 털었고 군대 내에서는 군 검사도 군 법무관, 군 판사도 군 법무관 이 사건이 유죄가 나왔고 근데 이 사람은 옴부즈만, 공익신고자, 군 옴부즈만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라고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고 다행 국방부의 원래 2심은 고등군사법원 또 군 법무관이 판사인 체제였으나 그게 폐지되고 이제는 민간의 서울 고등법원에서 민간의 판사한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 교수가 일정한 기여를 했고 거기 나가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나가서 무죄가 나왔대. 3년 걸려 3년. 여기서 또 하나 나온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군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으니 이 잘못된 기소니까 무죄니까 이때부터 원래 중령 진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해 12월 1일 날 중령을 달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11월 24일 날 기소했어. 그것도 수사도 안 하고 군 검사가. 왜 이 사람 중령 못 달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로 소급해서 중령을 달아줘야 하는 거냐.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이때부터 중령을 달아줘야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소급해서 중령을 달아줘야겠죠. 그러나 군에서는 그런 데 관심 없다. 자, 이 사례를 너무 펼쳐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개인정보를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정보가 수집되죠. 그 부대의 장군이면 모든 부하의 정보가 수집이 돼요. 개인적인 사생활의 정보도 수집이 될 수 있죠. 뭐 누구는 뭐 어디 뭐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뭘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까지 정보가 수집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부대에 오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징계를 받고 온 사람이다. 또는 뭐 지금 사안처럼 지금 어떤 부하가 어떤 상관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다. 이런 모든 정보를 지휘관은 수집이 돼요. 보고가 되고 수집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지휘관이 공개할 것이냐 그리고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지휘관 마음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군이 지금 이거를 잘못하고 있었어. 이거를. 지휘관은 왕이야. 특히 장군은 왕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바로 이 헌법 17조에 근거해서 그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지금 우리 대내적으로는 특히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부대관리 훈령에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듯이 지금은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지휘에 한계가 있다. 지휘에 공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쌓여서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죠. 너무 답답하도록 잘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알지도 못하고 분리돼요. 그래서 본 교수가 지금 제안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군사법 레드팀을 만들어라. 법무관들이 군사법을 담당하니까 또 군사법 레드팀 만들고 군 법무관들이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창과 방패가 돼서 도와줘라.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 군사법 레드팀에 있는 법무관들에게 얘네들 실력 있고 뭐 규정하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가해자한테 공개하고 그래서 방어권 충실하게 보장해줘라 라고 지금 본 교수가 지금 이 제도를 제안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호사한테 올 일이 없는 거지.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쓸 일이 없는 거지.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자, 반면에 이 부분은 또 이제 거꾸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징계에 관한 가해자다, 피해자다, 또 참고인이다. 이와 같이 개인 정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임무 수행에서 생성된 정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개는 별개다 이거야. 대외적으로 공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대외적인 공개의 문제는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매 따라야 되는데 이걸로 소송만 140번 했어. 140번 행정소송을 군법원 가느라고. 이제 조금 정리된 것 같은데 또 새롭게 지금 새롭게 또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 정보공개법 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야. 원칙적으로 공개라고. 군 내에서는 징계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공개가 원칙이야. 비공개가. 공개하면 안 돼. 부대관리훈령 250조의 3회 1항에 그렇게 돼 있어. 그거 공개하면 이체 가해야.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개라고. 그리고 그 공개의 범위는 구조에 결정돼 있어. 구조에 따라서 공개 범위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군 법무관들하고 140번이나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보공개법 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 법이 정하는 것과 이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야 되는 거야. 이 법이 정한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다르게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초창기에 군법무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징계 규정, 우리 육군 징계 규정 180 이거 들고 국방부 훈령 이거 들고 여기에 우리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주장했다고. 대법원 판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4조에서의 법률은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그 고유한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정한 행정규칙인 훈령,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 행정규칙인 규정, 택도 없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깨졌어. 그랬더니 다음은 어떤 주장을 하냐? 법률? 법률 있어요. 군인사법 61조, 군인징계령 11조 등의 근거에서 우리는 비공개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해.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의 75조의 위임이라는 건 뭐냐? 이 위임이라는 거는 위임을 할 때 그 규정이 대강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을 준다고 할 때에는 법률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법률의 대강의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라고 위임을 주는 것인데, 그리고 이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군 법무관의 주장에 적용해 보면 비공개를 하려면 바로 군인사법 법률이에요. 분명히 군인사법 61조에 비공개라는 말이 한 단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징계 기록을 비공개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강이라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대통령령인 군인 징계령에 그것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헌법 75조의 의미에 맞는단 말이지. 택도 없는 주장한 거야. 택도 없는 주장. 이렇게 다 줬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교수의 사명? 역할? 대한민국은 많이 배운 전문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본 교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나는 그거를 어떻게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군 법무관이 헌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의 명쾌함, 야, 그럴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장의 근거가 헌법과 법률, 그것을 해석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야지. 같은 법조인이 보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140번이나 주장을 해? 그리고 질 때마다 소송비용 460만 원씩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야. 이거 말고 또 진 것도 있어. 징계위원 성명 공개 소송에 30번이나 졌어. 지금 이게 그대들이 가려고 하는 군대야. 공정과 상식. 글쎄, 지금 우리 군에서 군인권 엄청난 예산과 시간, 노력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군인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휘하느냐에 달려있다. 정확히 이것은 지휘권의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계급장이 높다고 인품, 인격까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계급장이 높다고 내 24시간 모두를 자기가 명령 지시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거의 군의 모습이었어. 왜? 사람에 충성해야 했었거든, 과거에는. 왜? 조직에 충성해야 했었거든, 과거에는. 그러나 그런 트렌드 가지고는 이 현재를 살 수는 없는 거고, 헌법의 충성. 지휘관도 헌법에 충성해야 되고, 부하들도 헌법에 충성해야 되고, 법무관도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